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천안 진로직업체험 페스티벌 오늘 기자 수업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26년 차 기자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방식이 아니라 직접 대면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도 들려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시고 또 중간중간 질문을 댓글로 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해주겠습니다. 기자들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보에 의해서 취재를 위해서 움직입니다. 요 부분도 이제 제보를 받고 현장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물론 전화로 제보자와 통화를 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자료를 받을 수도 있지만 보다 정확한 거는 직접 대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그래서 본인이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캐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현장으로 많이 움직입니다. 주로 이제 현장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방송 기자들이 현장으로 많이 움직이고, 연합뉴스라든지 우리나라 8대 일간지들 이런 경우는 기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취재 기자들도 있고 해서 현장으로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고 있는 인터넷 쪽 기자들, 일부 전문지들 사실 현장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극히 적어요. 거의 대부분 온라인에서 전화로 이렇게 통해서 기사가 창출이 되기 때문에 오보도 많을 수 있고 문제점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뭐 여건에 따라서 가는 거고 그렇게 해서 유지가 되기도 하는데, 여러분들은 기자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겠고, 친구가 듣자고 하니까 같이 듣는 친구들도 있겠고, 본의 아니기에 이렇게 들어와서 듣게 됐어도 일단 기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야 되지 않는가. 단순하게 기자는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을 하는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쪽에 가면은 기자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워치독이라는 말을 씁니다. 직접 이렇게 강의 나가서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워치독이 뭔지 아는 사람 하면은 이상한 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시간을 달리는 개라는 친구들도 있고, 워치독이라는 거는 이제 집 지키는 개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개라는 동물에 대해서 개는 식용을 위해서 기르던 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워치독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프레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왜 집 지키는 개냐? 여러분들 지진이 난다? 화재가 났다? 또는 주가가 폭락을 해서 경제가 어려워진다? 이런 부분들을 어디를 통해서 들어요? 다 언론을 통해서 듣죠. 집 지키는 개다. 그래서 사회에 이슈가 있든지 문제거리가 있으면 외부에 알림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 있게, 보완이 안 된다면 피신을 해야 되겠죠. 살고 있는 사람이. 집이라는 개념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국가를 의미는 하는 거고요. 이 국가에 대한 모든 경제 산업 부분에 포괄적으로 경고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기자는 관찰력이 있어야 되고요, 섬세함이 있어야 되고, 시간에 대한 개념이 확실해야 되고, 자기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기자를 하겠다는 친구들은 첫째로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대부분 언론사에서, 조그만 언론사 이런 데 가면은 출퇴근은 거의 없지만 주로 출입처로 이제 현장에서 기자들이 현장으로 갑니다. 출입처 기자실을 가서 내가 어디 있습니다 하고 일부 보고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항상 지각을 하는 친구들은 항상 늦는다는 거죠. 기자가 신뢰가 떨어진다면 기자로서는 생명이 끝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제보에 의해서 움직인다? 물론 맞고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 나오는 화면처럼 행사장에도 기자들이 갑니다. 본 행사가 아닌 미디어 행사라는 거를 하는데 사전에 하루 전에 미리 합니다. 서울 모토쇼라든지 비엔날레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할 때는 하루 전에 프레스 오픈 행사라고 해서 기자들에게만 오픈하는 행사가 있어요. 뭐 호텔에서 기자들하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파티도 하고 현장을 둘러보고 미리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요거는 벤치에서 신차를 발표하는 그런 행사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동차, 부동산, 산업 부분을 하고 있다 보니 시트로행을 시승하는 행사예요. 만약에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들 중에서 나중에 자동차 기자가 된다. 자동차 기자들은 한 달 내내 뭐 1년 동안 차를 수없이 많이 탑니다. 그래서 미디어 시승은 회사에서 차를 받아서 직접 차를 운전해보고 사진도 직접 찍고 여기에 대한 경험과 이야기들을 올림으로써 독자들이 보고 차량 결정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패션이라든지 뷰티 분야는 어떠냐. 물론 뷰티나 패션 부분은 여기자들이 많이 선호를 해요. 이제 묶어서 가는 데도 있고 분리해서 가는 데도 있고. 왜냐하면 뷰티 시장이 패션 시장과 비교를 했을 때 결코 뒤지지 않을 정도로 큽니다. 패션 시장은 국내보다는 국외가 더 커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외국에 있는 외국의 본사를 둔 우리나라는 지사가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패션 기자들은 일단 급여 책정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라 외국 수준으로 해서 연봉이 굉장히 높아요. 고연봉들이고 패션과 뷰티가 비슷한데 뷰티 시장은 한국 시장이 가장 큽니다. 세계에서. 화장품 시장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다 보니 시장은 많고 갈 곳은 많고 상품 종류도 엄청나게 많아요. 하지만 뷰티 시장하고 패션 시장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뷰티 시장은 상대적으로 그냥 국내 수준의 연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자들이 내가 기자도 하고 돈도 벌고 싶다 하면은 본인들이 그 분야를 찾아가면 돼요. 대신에 기자는 돈을 쫓으면 기자 생명으로서는 끝난다. 돈을 벌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기자를 포기하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자를 하겠다라는 거는 기자는 일종의 사명감이에요. 여러분들도 들어봤겠지만 뭐 우리나라 4대 권력이다 5대 권력이다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이죠. 그만큼 언론이 우리나라에서 역할이 큽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 힘이 막강해요. 언론도 국제기자연맹이라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맹이 있습니다. 그 연맹에 우리나라도 가입이 되어 있고 한국기자협회가.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기자들도 거기에 이제 한국기자협회 가입된 사람들은 국제기자연맹에 가입이 된 친구들이 꽤 돼요. 국제기자연맹이라는 게 143개국을 하나로 묶는, 기자들을 묶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자를 나중에 오래 한다면 꼭 돼서 한다면 국제기자연맹에 가입이 돼서 내가 국제적으로 언론의 힘을 한번 큰 소리를 내보겠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지금 미국 트럼프도 이번에 바브도 기자가 쓴 책 때문에 많이 곤란한 상황을 겪죠. 주로 기자들이 은퇴하고 퇴임하면서 통로성 책을 써내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기자가 자기 있던 분야에서 은퇴하면서 폭로를 하게 되면 사회가 많이 바뀌어요. 그만큼 기자의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기자를 하겠다 하면 가장 첫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사람과 접촉하고 많은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되고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기자는 철저로 신뢰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약속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기자. 두 번째, 기자는 글을 잘 써야 되고 말을 잘 해야 됩니다. 똑같은 건 신문 기자가 두 개 다 할 필요는 없고 글만 잘 쓰면 돼요. 방송 기자는 말만 잘하면 되겠죠. 단, 방송이나 신문에서 원하는 단어나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지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하려면 인터넷을 통한 뉴스를 많이 클리핑 해보고 또는 YTN이나 연합뉴스나 때에 따라서는 지상파 3사 뉴스들을 많이 청취를 하면 방송기자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야의 정보를 취득할 필요는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의 정보만 취득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기 관리를 가장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기자 되는데 가장 지름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기사는 어떤 건지? 보람을 느꼈던 기사, 주로 이제 내 이웃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그리고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 정책에 내 주변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일반 국민들이 평소에 지금도 그렇죠. 정치인들이 무슨 정책을 내놓으면 한쪽에서는 어려운 소리를 하죠. 이 정책은 누구를 위한 거다, 나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국회에 가서 전달하는 역할을 기자들이 많이 합니다. 해서 그게 반영이 돼서 이제 정책이 수정이 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때 이제 기자들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좀 내 돈은 없지만 병원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연결을 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하루에 일은 얼마나 하고 일정한 시간에 출퇴근을 할 수 있는지. 지금 나는 서울로 다니고 있어요.
서울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20년을 넘게 출퇴근을 하면서 지각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현재도 서울에 출근을 하면 내가 1번이에요. 문을 따고 들어갈 정도로. 회사는 보통 언론사는 8시 반부터 업무를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5시 반쯤이면 업무가 끝납니다. 점심시간 같은 경우도 많이 늘었어요. 예전에는 점심시간이 1시간이었죠.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도 바뀌고 취업규칙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최근에는 우리도 이제 점심시간이 1시간 반. 근데 기자들에게 사실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자들이 업무 시간에 앉아서 기사를 쓰고 점심시간에 기사 안 쓰고 점심시간 미팅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기자들은 항상 제보자와 네트워크로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 창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내가 쉬는 시간이든 상대방이 쉬는 시간이든 서로 대화를 요청을 하면 항상 대화를 해줘야 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대신에 당직자만 점심시간에 1시간 반이면 1시간 반 쉬고 들어와서 일하는 거예요. 밥 먹는데 2시간 먹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래요? 2시간 동안 대부분 기자들은 혼자 먹는 것도 아니고 기자끼리 먹는 것도 아니고 제보자나 업체 관계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미팅 차원에서 만나서 밥을 먹기 때문에 그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 일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느 학과를 졸업해야 하나요? 될 수는 있습니다. 이 학과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사실 언론정보학과, 미디어학과, 뉴미디어학과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제 기자 관련된 게 있는데 옛날에 신방과라고 그랬는데 신방과라는 용어 쓰는 데는 많이 없더라고 지금. 근데 이게 뭐냐면 신문방송학과인데 분리가 됐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과를 나와서 내가 기자를 하겠다. 각오하고 생각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졸업한 학생들이 다 기자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했다고 나 고졸자야. 나 전문대 졸업했어. 그렇다고 기자가 못 되는 건 아닙니다. 될 수는 있어요. 단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고졸자들은 아는 지식이라든지 정보력 취득이라든지 이런 사회생활하는 부분에서 대학교 졸업한 친구들보다 좀 떨어지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기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적을지는 몰라도 제재사항에 고졸자는 안 된다? 그거는 없습니다. 없고 이제 방송사라든지 조중동이나 이런 탈대회사 우리나라 세계일보나 한겨레 같은 데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들이 큰 중앙 일간지를 가겠다? 그러면은 상관은 없는데 일단 토익은 800점 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안착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900점 이상이 돼야 900점을 턱걸을 보시면 돼요. 900점 되면 그냥 오케이 되니까. 중앙 일간지가 아닌 방송사가 아닌 내가 조금 작더라도 우리나라 30년, 40년 된 언론사들 많아요. 인터넷 신문도 10년 이상 된 데 많습니다. 우리 회사도 10년 이상 됐고요. 근데 이런 데도 기자들은 몇십 명씩 있어요. 인터넷 신문이지만. 그리고 영향력은 일반 중앙 일간지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 갈 때는 사실 서류상에 대학교 졸업했다고 하면 보기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와서 일 시켜보면 전문대졸자가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과보다는 자기가 맡은 하고 싶은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기자가 되면 본인의 소신을 밝히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성격적으로 대담하고 당당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성격은 바뀝니다. 기자가 되면은 나도 처음에 기자가 됐을 때 6개월 동안 스피치 학원을 다녔어요. 말하는 걸 배우려고. 기자가 되면 성격도 바뀌고 자기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거는 방송기자는 말로 하니까 어렵겠죠. 근데 기자는 기자수첩이라는 게 있어요. 기자수첩을 통해서 얼마든지 자기 소신을 대외부로 설명을 하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난이 있으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기자 도전하겠다? 한번 해보십시오. 기자는 365일 구인을 하고 있지만 기자가 없어서 힘든 언론사들이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고 한 게 있으면 네이버 블로그도 있고 뉴스에서도 있고 이범석 기자를 검색을 하시면 거기 기사 밑에 이메일이 나옵니다. 네, 이메일로 해서 문의를 줘도 되고요. 또는 인스타나 페이스북도 있으니까 그런 데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